뱃살 좀 빼보겠다고 밥도 절반으로 줄이고 샐러드만 먹고 운동까지 시작했는데 왠지 배는 더 나온 것 같죠? 병원에서 잰 혈당 수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혹시 나만 이런가?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중장년 어르신 분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내과 전문의 윤남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에이, 그냥 짠 물 아니야? 하고 지나치기 쉬운 아침 소금물 한 잔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소금물만 마시면 살 빠지고 혈당 잡힌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뱃살, 붓기, 혈당이 한꺼번에 엉키는지 소금물 한 잔이 누군가에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이유를 세포, 미네랄,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60, 70대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도 들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엔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소금물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할 분들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뱃살 때문에, 혈당 때문에, 붓기나 변비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나서 자책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내 몸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었구나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제가 솔직히 좀 게을러서 그런 거죠? 진료실에서 60, 70대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예전엔 조금만 줄여 먹어도 뱃살이 금방 쏙 들어갔는데 요즘은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허리띠가 더 꽉 조이는 것 같아요. 혈당 잡겠다고 샐러드만 먹고 고기도 거의 안 먹는데 병원 가면 수치가 똑같아요. 제가 의지가 약한가 봐요. 대부분 이렇게 본인을 먼저 탓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몸 안의 설계도가 나이 들면서 조금씩 바뀐 겁니다. 우리가 20대, 30대였을 때 몸속 세포는 말랑말랑한 새 스펀지 같았어요. 물이든 영양분이든 쏙쏙 빨아들이고 쓰고 남은 찌꺼기는 밖으로 척척 밀어냈죠.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먹은 만큼 쓰고 조금만 줄여도 금방 효과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를 지나며 이 스펀지가 서서히 마른 식빵처럼 변해요. 겉은 딱딱해지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안으로 잘 스며들지 않죠. 세포막이 점점 굳어지면서 영양소가 들어가는 문도, 노폐물이 나가는 문도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밥은 분명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 당과 지방은 피 속에 둥둥 떠다니고 정작 세포 안쪽은 여전히 배고파 힘없어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며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갈 곳 없는 당과 지방은 결국 뱃살로 혈관벽으로 쌓여갑니다. 특히 내장 깊숙이 지방이 쌓이면서 배만 볼록 튀어나오는 체형이 되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세포막 유동성 감소,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포의 문이 잘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니까 밥을 먹어도 세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몸은 계속 에너지 부족해 라고 외치고 피 속의 당과 지방은 갈 곳을 잃고 배와 혈관에 달라붙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 근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태우는 조직인데 이게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쓸 곳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살이 찌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줄이고 참고 운동해도 예전처럼 빨리 결과가 안 나와요. 이건 내가 나약해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굳어버린 세포의 문을 조금이라도 다시 부드럽게 열 수는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금물 한 잔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럼 소금 막 타서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소금을 얼마나, 언제,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세포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미네랄이라는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작은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엔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여닫는 열쇠가 바로 전해질 미네랄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친구들이죠. 젊을 땐 이 미네랄들이 몸 구석구석을 풍부하고 균형 있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물 마시면 쫙 스며들고 밥 먹으면 쏙 에너지로 바뀌고 찌꺼기도 시원하게 빠져나갑니다. 세포막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고 영양소랑 노폐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50, 60대 넘어가면서 여러 이유로 이 미네랄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땀 많이 흘렸는데 물만 마시고 미네랄은 안 채우거나 라면이나 가공식품으로 나트륨만 과하게 들어오거나 약 먹고 있거나 만성질환 있거나 나이 들면서 신장 기능이랑 호르몬 밸런스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특히 신장은 우리 몸의 미네랄 조절 센터 같은 곳인데요. 나이 들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럼 나트륨이랑 칼륨 균형 맞추는 힘이 약해지고 몸속 수분 분포도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호가 올까요? 운동 후 물 마셔도 계속 목마른 느낌. 이건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해질이 없어서 세포가 물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맛이 싹 사라진 날들. 밤새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소화기관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 나고 손발 차갑고 잘 붓는 증상.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 부족할 때 딱 나타나는 신호예요.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한마디로 넘기면 안 돼요. 이건 내 몸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있어요 라는 몸의 외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 후 이온 음료 마시면 같은 물인데 이게 더 시원하네? 느끼세요? 맞아요. 이온 음료엔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이 들어있어서 세포가 물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입맛 없다가도 된장찌개, 김치, 짭짤한 반찬 나오면 갑자기 밥이 술술 넘어가죠. 단순히 짠 거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부족했던 미네랄을 만나니까 세포가 이제 일할 수 있겠는데? 반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정말 영리해서요. 부족한 영양소 있으면 그걸 찾게 만들어요. 짠 음식 당기는 건 어쩌면 몸이 나트륨이나 미네랄 달라고 신호 보내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매일 이온 음료 벌컥벌컥 마시거나 라면이랑 짠 반찬 실컷 드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온 음료엔 설탕이 잔뜩 들었고 가공식품엔 온갖 첨가물에 기름에 과한 나트륨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럼 당이랑 첨가물은 쏙 빼고 필요한 미네랄만 가볍게 채울 방법은 없을까? 그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시도해 보시는 게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연한 소금물 한 잔이에요. 여기서 핵심은요. 어떤 소금을 얼마나 연하게 어떤 기대감으로 누가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소금물 한 잔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소금물 한 잔이 비만, 당뇨, 고혈압을 기적처럼 완치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에요. 치료법도 아니고요. 하지만 생활 습관의 작은 한 조각으로 잘 활용하면 어떤 분들께는 꽤 의미 있는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 4가지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몸의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눈만 뜨면 몸에 모래주머니 몇 개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세탁기 한번 돌리고 밥솥에 쌀 씻는 것만 해도 소파에 주저앉게 돼요. 이런 경우 밤새 세포들이 바짝 말라 있고 전해질이 균형을 잃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아주 소량의 소금 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이랑 미네랄이 보충되면서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 전해질 균형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일부 분들은 아침 첫 한두 시간이 예전보다 덜 버겁네 하는 느낌을 받으시기도 해요. 물론 이 변화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전혀 못 느낄 수도 있고 며칠, 몇 주 지나야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이 뱃살 혈당 관리의 보조 역할. 아침 연한 소금물 한 잔이 뱃살이랑 혈당을 직접적으로 확 빼준다? 아니에요. 그런 마법은 없어요. 다만 이런 간접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침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서 과식을 줄이고 식사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 위에 물이 먼저 들어가면 포만감이 일찍 와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거든요. 두 번째, 부족했던 미네랄이 보충되면서 세포가 물이랑 영양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역할. 세포 문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열리는 거죠. 세 번째, 몸이 조금 덜 피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이게 다시 에너지 소모랑 혈당, 체중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즉, 소금물만 마시면 뱃살 쭉 빠집니다. 가 아니라요. 아침 루틴을 정리하고 몸의 물미네랄 상태를 가지런히 해서 생활 전반이 건강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게 돕는 작은 도구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이에요. 3. 붓기 피부 컨디션 개선을 느끼는 분들. 나이 들면 몸속 수분 배분이 고르게 안 되면서 손, 발, 얼굴, 발등이 잘 부어요.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짠 음식 피하기가 아니라 수분이랑 전해질이 균형 있게 움직이도록 돕는 거예요. 아침에 물만 마시는 것보다 연한 소금물로 몸의 전해질 균형을 살짝 보완해주면요. 일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 퉁퉁 부었던 얼굴이 요즘 좀 덜한 것 같아요. 피부가 칙칙하게 푸석했는데 요즘은 좀 덜 마른 느낌? 물론 이것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변화는 아니에요. 개인 체질, 가지고 계신 질환, 평소 식습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4장 운동 배변 리듬에 도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만 마셔도 장 운동 촉진되는 효과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 조금의 소금이 들어가면요. 장 점막이 자극받으면서 연동 운동이 깨어나고 장 안으로 이동하는 수분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서 변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 받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변비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힘들게 보던 분이 아침 루틴 바꾸고 나서 조금 더 규칙적인 배변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소금물 변비약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장의 리듬을 돕는 보조적인 생활 습관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소금물 한 잔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는데요? 비싼 게 좋은 건가요? 소금 선택법이랑 황금 비율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 마트 가보시면 소금만 해도 진짜 종류가 엄청 많죠? 정제염,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용암소금, 구운소금. 너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돼요? 비싼 걸로 사야 되나요? 먼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맛소금, 지나치게 가공된 소금만 피하시고 나머지는 너무 과장된 광고만 안 믿으시면 됩니다. 1. 정제염. 거의 순수한 나트륨에 가까워서 짠맛은 깔끔한데요. 미네랄은 거의 다 제거된 상태예요. 반찬이나 국 끓일 때 적당히 쓰는 건 괜찮지만 굳이 아침 소금물용으로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미네랄 보충이니까요. 2. 천일염. 바닷물을 염전해서 말려 만든 소금이에요. 나트륨 외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오래 숙성 안 된 제품은 쓴맛이나 잔맛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품질 관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무난한 선택일 수 있어요. 3. 핑크솔트, 죽염, 구운 소금 등.
미네랄 구성이 조금씩 다르고 풍미랑 색깔도 차이가 있어요. 특별한 질환 없고 평소 짠맛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는 분이라면 이런 소금을 소량씩 사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 소금만 먹으면 암도 낫고 당뇨도 낫는다, 이런 식의 과장 광고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해요. 소금은 소금일 뿐 약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소금의 종류보다 양과 전체 식습관. 사실 아침 소금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금 브랜드가 아니에요. 얼마나 연하게 하루 전체 소금 섭취량 안에서 무리 없이 들어가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없는 분들이 평소 반찬이랑 국간을 담백하게 조절하시면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한 컵 정도에 정말 한 꼬집도 안 되는 양의 소금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정도라면요. 하루 전체 염분 섭취량 안에서 크게 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이미 라면도 자주 드시고 찌개도 짭짤하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도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소금물까지 더하면요. 아무리 좋은 소금 쓴다 해도 나트륨 과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소금물만 강조하는 영상이 아니라요. 전체 소금 섭취는 조금 낮추되 아침에 연한 소금물로 물미네랄 상태를 정돈하는 루틴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균형 잡힌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실전 황금 비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냐고요? 물 200ml 종이컵 1컵에 1000ml 또는 미네랄 소금 극소량. 극소량이 얼마냐면요. 손가락 2개로 살짝 집었을 때 이게 맞나? 너무 적은 거 아냐? 싶을 정도예요. 대략 0.5g도 안 되는 양. 물에 타면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연해야 해요. 입에 넣었을 때 약간 짠맛이 도는구나 정도지. 와, 짜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마이너스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마이너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차가운 물은 장 자극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입안에서 한번 굴려보고 30초에서 1분 정도 들여서 천천히. 그리고 그날 하루 반찬국 라면 인스턴트 음식의 간을 의식적으로 조금 더 담백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여러 번 나눠 마시고요. 소금물만 믿고 다른 건강 습관 운동, 식단, 수면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고 어떤 분들은 절대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과 주의사항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우선 이 영상은 치료 지침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정리해보는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미 약 드시거나 진단받은 지병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1.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본 원칙. 다음 조건에 해당되고 담당 의사가 큰 문제 없다고 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 방식은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아직 진단받은 고혈압이 없거나 아주 경한 단계이며 하루 소금 섭취를 이미 줄이려 노력하고 계신 분, 심장 질환이 없고 부종이 심하지 않은 분, 음식의 간을 대체로 싱겁게 드시는 편인 분, 이런 분들은요.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이 정도면 너무 적은가 싶을 정도의 소금 한 꼬집 이하를 넣고 입안에서 한번 굴린 뒤 천천히 삼키면서 30초에서 1분 정도 들여서 마시는 것을 1에서 2주간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날 하루 반찬 국라면 인스턴트. 음식의 짠 정도를 의식적으로 조금 더 담백하게 낮추는 것. 소금물 마신다고 다른 음식 짜게 먹으면 의미 없어요. 두 번째,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것. 소금물 한 잔만 마시고 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세 번째, 소금물만 믿고 다른 건강 습관 운동, 식단, 수면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일 뿐이에요.
2.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하는 분들.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만 믿고 소금물 시도를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진료실에서 상의하셔야 해요. 고혈압으로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들으신 분, 신부전, 심장질환으로 진료 중인 분,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 이미 손발, 얼굴, 발등이 자주 붓는 분, 임신 수유 중이신 분, 이분들은 소금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몸이 나트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해요. 특히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소금 조금만 더 드셔도 부종이 심해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바로 중단하세요. 소금물을 시작한 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요.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심해진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발, 얼굴, 발이 갑자기 더 많이 붓는다. 체중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1에서 2kg 이상 늘었다. 소변이 확 줄거나 색깔이 너무 진해진다. 속이 심하게 쓰리거나 메스껍다. 이런 경우엔 체질에 맞지 않거나 현재 건강 상태와 충돌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바로 중단하시고 가능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꼭 상담 받아 보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4.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는 소금물 한 잔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와 미네랄, 물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고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한 소금물이라는 루틴을 현실적인 기대와 안전선 안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깨닫는 작은 계기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정말 궁금해요. 이미 소금물을 마셔보신 분들, 비슷한 루틴 해보신 분들,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댓글로 나는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했다. 이런 주제로도 한번 다뤄달라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준비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덜 아프고 조금 더 희망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힘드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생활 속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